그날 저는 상사와 함께 고급 일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민 전무가 와인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민우 부장 전처분 맞죠? 부장님이 자주 말하더라고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라고.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흰 도복을 입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이연주입니다.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대형 건설사 부장 강민우입니다. 연봉은 1억 2천만 원, 강남 아파트에 외제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스스로를 성공한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3년 전 저는 12년을 함께한 아내 이연주와 이혼했습니다. 젊고 화려한 인플루언서 윤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최소화했고 아파트와 차는 전부 제가 가져갔습니다. 현주는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주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라고.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불안했습니다. 윤서아의 쇼핑몰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며 저는 회사 안전 예산 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안전장비 납품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페이퍼 업체를 만들어 돈을 빼냈습니다. 현장은 안전관리가 부실한 상태였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부장님, 현장 안전 점검 보고서입니다. 안전장비 예산이 부족해서요. 저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산 없으면 일단 넘어가. 큰일 안 나. 그리고는 보고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찬 제 손이 서류를 덮는 순간 저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우야, 현주가 그래도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폭발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에서 현주 연락처를 찾아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이연주를 차단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 후배 김영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부장님, 혹시 전부인분 소식 들으셨어요? 성북동에 일식당 하신다던데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현주가 식당을 한다고? 속으로 묘한 우월감이 일었습니다. 역시 제 없이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날 밤 김영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호야, 그 식당 어디라고? 성북동이요. 현주와 타카하시요.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같이 하나 보네. 서빙이나 하고 있겠지. 며칠 후 박철민 전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우 부장, 내일 성북동 일식당에서 협력업체 사장 접대 있어. 예약 잡아놨으니 함께 가세요. 어느 식당 말씀이신가요? 박 전무가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주와 타카하시, 거기 오마카세 괜찮다던데.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식당이라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상사의 명령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박 전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민우 부장, 거기 전부인분이 일하신다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 전무가 웃었습니다. 김 대리한테 들었지. 회사에서 다 소문났던데.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택시가 성북동 골목에 멈췄습니다. 식당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현주와 타카하시 입구 안내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추천, 예약 3주 대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 전무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안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원목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6개 테이블 모두 만석이었습니다. 메뉴판이 놓였습니다. 오마카세 코스 1인 18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흰 셰프복을 입은 현주가 나왔습니다. 서빙이 아니라 주방에서요.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3년 전의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이현주입니다. 오늘 코스는 제가 직접 구성했습니다. 공동대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 전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대표님이세요? 영광입니다. 그리고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민우 부장님이랑 전에 부부셨다면서요? 부장님이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라고.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현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는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전무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오늘은 제철 생선으로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현주는 고개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박 전무가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예술인데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현주가 공동대표라니.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민우 부장, 전부인분 대단하신데요? 이혼 후회되시겠어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그냥. 잘 됐네요. 5번째 코스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다른 테이블 서리를 저희 테이블에 놓고 갔습니다. 박 전무가 전화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무심코 서리를 펼쳤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납품 청구서, 제가 만든 페이퍼 업체 이름, 발주처는 제 담당 현장, 품목은 안전장비, 금액은 5억.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게 여기에? 일본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른 손님 거네요. 타카하시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0.5초 정지. 무표정한 얼굴. 천천히 서류를 접어갔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연인가, 일부러인가.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계산은 법인카드로 하시죠?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결제가 안 됐습니다.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시스템 오류인 것 같습니다. 타카하시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특정 회사 법인카드만 시스템 오류가 나네요.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부탁드립니다. 박 전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우리 회사 카드만? 민우 부장,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정산 받으세요. 떨리는 손으로 개인카드를 꺼냈습니다. 영수증을 받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좋은 식당이네요. 특히 서류 관리가 철저한 것 같던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영우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어제 잘 다녀오셨어요? 그 식당 어땠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아? 제가 어제 그 근처 지나가다가 부장님 뵀거든요. 식당 밖에서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영우가 봤다고? 점심시간이 되자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우 부장이 전부인 식당에서 접대했대. 법인카드로 뭐 하려고 그랬대?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감사팀이었습니다. 강민우 부장님, 잠시 감사팀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안전장비 납품 업체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감사팀 사무실. 2명의 감사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페이퍼 업체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 업체 아십니까? 입이 말라붙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감사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3년간 이 업체로 5억이 지출됐습니다. 전부 부장님 결제건이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실제로 안전장비를 납품한 적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어제 담당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장비 미비가 원인이었고요.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건설 현장 추락사고, 작업자 1명 사망, 안전장비 부족,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감사관이 말했습니다.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 준비 중입니다. 안전 예산 횡령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고요. 대기 발령 처분입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쟤 때문에. 복도를 걷는데 모든 직원이 쳐다봤습니다. 김영우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힘내세요. 그의 눈빛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뉴스에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대형 건설사 부장, 안전 예산 5억 횡령.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윤서아의 SNS였습니다. 사기 연애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분이 사업 투자한다고 속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서아님 힘내세요.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아의 언론 인터뷰 영상이 떴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그분을 믿었고요. 방송 후 서아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차단됐습니다. 일주일 후 박철민 전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우 부장 유감이야.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네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 사직서 내면 형사 고발은 안 할게. 대신 피해 배상은 해야 하고. 전무님, 혹시 일부러 저를 그 식당에. 박 전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 부장, 자네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우연이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한 달 후 검찰 조사.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페이퍼 업체 통장은 제 명의. 기소됐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해 배상 5억. 아파트와 차는 강제 매각됐습니다. 업계 연구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문 좀 열어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문 앞에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현주 만나고 왔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현주를 만났다고? 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복지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점심 무료 배식. 누구나 환영합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배는 정직했습니다. 저는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이 쟁반을 들고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식하는 사람은 현주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현주도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국을 담아줬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쟁반을 받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현주가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멈췄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주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설거지 봉사자 구해요. 관심 있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요? 일손이 부족해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복지관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워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가끔 지나가며 확인만 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타카하시였습니다. 현주 대표가 당신 얘기했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있소? 저 같은 사람을요? 타카하시가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소. 내 기준 못 따라오면 하루 만에 내보내겠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고 내 집 창고에서 지내야 하오. 새벽 5시 출근, 밤 11시 퇴근. 괜찮겠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카하시가 말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시오. 일 못하면 바로 내보낼 테니까. 타카하시 밑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첫날 새벽 5시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타카하시가 제 뒤에 섰습니다. 다시 해. 기름기 남았어. 다시 했습니다. 또 해. 그날 하루 20번도 넘게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 식재료 손질을 배웠습니다. 칼질 기본기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타카하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00번 더 해. 손가락에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넉 달째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타카하시가 말했습니다. 밥이 요리의 기본이요. 200번도 넘게 밥을 지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타카하시가 말했습니다. 이제 2호점 주방 보조로 가시오. 승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카하시가 말했습니다. 감사는 손님에게 받으시오. 나한테 할 필요 없소. 2호점에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운 건 노동이 아니라 사람을 깔보던 제 태도였다는 걸.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무료 급식소에 갔습니다. 이제는 배식을 받는 게 아니라 배식을 하는 쪽이었습니다. 배식 전 스스로 점검했습니다.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 상태, 소화기 위치, 비상구 표시, 노후 전선 교체 여부.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민우 씨, 왜 매번 그렇게 꼼꼼히 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요. 예산 핑계로 넘어가면 안 되죠. 과거 제가 했던 말과 정반대였습니다.
급여의 일부는 산업안전유족지원단체에 매달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돈으로 죄를 씻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책임은 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2호점에 손님이 왔습니다. 윤서아였습니다. 새 남자친구와 함께였습니다. 서아는 SNS 인증샷을 찍으려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황하며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폐점 후 현주가 저를 불렀습니다. 1년 만에 제대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준 거예요? 현주가 대답했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에요. 타카하시 셰프님이 필요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당신이 성실해서 쓰는 거죠. 미안해요. 진심으로. 현주가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한 게 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제 꿈을 숨기고 살았어요. 당신한테도 저한테도 정직하지 못했죠. 그래도 저는 현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린 각자 살아요. 그게 우리한테 맞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타카하시 집창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확인하러 간 그날,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삶이 시작됐습니다.